누나, 나야, 준호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 있어? 그게,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누나 서명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위조까지 했으면서? 누나, 그 사람들이 누나한테 갔다고 하더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나 자수할까 봐. 뭐라고? 사기죄로 자수하면, 그럼 누나는 상관없을 거 아니야? 미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태수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준호야, 나야. 매형, 지금 어디 있어? PC방이에요. 주소 말해. 지금 가서 만나자. 태수가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여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비 내리는 오후 미연은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세 번째 부재중 전화였다. 또야. 남편 태수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4살 터울의 남동생 준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의 전화는 여전히 같은 패턴이었다. 밤늦게 술에 취한 목소리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미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홀로 남매를 키우셨다. 그때 준호는 미연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귀여운 아이였다. 누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누나, 누나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준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작은 거짓말들, 대학생이 되어서는 술과 친구들, 그리고 돈 문제가 따라왔다. 미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결혼을 준비할 때 준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미연아, 준호 좀 도와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연은 휴대폰을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누나, 정말 급해. 계좌 다 압류됐어. 밥도 못 먹고 있어, 제발. 태수가 미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또 준호야. 응, 이번엔 계좌가 압류됐다는데.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태수의 말에 미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준호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지난 몇 년간 미연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첫 번째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친구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봤다고 했다. 세 번째는 미연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미연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태수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미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언제까지?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기억을 되짚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늘 창문을 열어두셨다. 비 냄새가 좋다면서. 그때 준호는 미연 옆에 앉아 함께 빗소리를 들었다. 누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뭐가? 이렇게 같이. 그때는 몰랐다. 그 질문이 예언이 될 줄은.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술에 취하지 않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준호야. 누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번만 정말 마지막이야. 미연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가.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 미연은 어린 준호를 발견했다. 비 오는 날 자신의 손을 꼭 잡던 누나만을 의지하던 그 아이를. 얼마나 필요해? 미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다. 그리고 미연은 알았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미연은 준호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 나왔다. 어머니도 그런 습관이 있으셨다. 긴장할 때마다 그러시더라. 미연은 중얼거리며 손을 멈췄다. 30분이 지나서야 준호가 나타났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여전히 미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만은 어린 시절과 똑같았다. 누나, 미안 지하철이 늦었어. 준호는 미연 맞은편에 앉으며 변명했다. 하지만 미연은 그의 눈가에서 숙취의 흔적을 발견했다.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누나가 바쁠 텐데 빨리 끝내자. 준호의 말에 미연은 마음이 아팠다. 언제부터 남매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졌을까? 준호야,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봐. 미연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카드론하고 대출이 좀 많이 쌓였어.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됐거든. 퇴직금도 못 받고 얼마나? 전체로는 1,000만 원 정도. 미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그런데 왜 일찍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될 때까지. 누나한테 또 패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연은 10년 전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였다. 수술비며 치료비며 집안 경제는 완전히 흔들렸다. 그때 갓 사회에 나온 미연이 대출을 받아가며 병원비를 댔다. 준호는 대학생이었지만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랬지. 엄마 아플 때 미연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누나, 그거는 뭐 나도 돕고 싶었어. 정말로.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누나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보였는데 나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연은 당황했다. 준호가 우는 걸 본 지가 언제였던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준호를 부탁한다고. 근데 나는 엄마한테 집만 되는 아들이었어. 준호야, 누나는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다 잘 살고 있잖아. 나만 이 모양이야. 미연은 준호의 마음을 처음 들여다본 기분이었다. 그동안 그저 무책임한 동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미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남기신 적금 있잖아. 그거 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었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적금 2천만 원을 남기셨다. 그걸로 정리하자. 내 목 1,000만 원으로 빚 정리하고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줄 끊고 일 제대로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돈 얘기 꺼내지 마.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만 흘러나왔다. 누나가 날 포기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로 도와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미연은 단호했다. 엄마도 그러셨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쳐라고. 준호가 고개를 들어 미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미연은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정말 마지막이야? 응, 정말 마지막. 준호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누나. 정말로 고마워. 미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어머니의 적금을 해약한 돈이었다.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 해, 준호야. 응. 꼭. 준호가 봉투를 받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3개월이 지났다. 미연은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달라진 것일까 싶었다. 그런 어느 목요일 저녁, 미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준호였다. 하지만 3개월 전의 준호와는 달랐다. 더욱 초라해진 모습, 떨리는 손, 그리고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미연에게까지 전해졌다. 누나, 준호가 미연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준호야? 여기서 뭐해?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말투에서 미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설마. 아니야. 돈 얘기 아니야. 그런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왼쪽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누가 때린 거야? 미연이 놀라서 물었다. 그게 사실은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사채업자들이야.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누나가 준 돈으로 빚은 정리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뭐? 친구가 사업한다고 확실한 거라고 해서 조금만 투자했는데 미연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달걀이 깨지고 우유팩이 터지면서 하얀 액체가 바닥에 퍼졌다. 투자, 그 돈으로? 누나, 들어봐. 그 친구가 사기를 쳤어. 돈 들고 도망갔다고.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채를 좀. 원금만 찾으면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얼마? 2천만 원. 미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산으로 정리했던 빚의 2배였다. 준호야, 너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어?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친구를 믿었는데 또 친구야. 또 어쩔 수 없다고?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나, 목소리 좀. 목소리? 지금 목소리가 문제야?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유산으로 빚 정리해줬을 때 뭐라고 했어? 마지막이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누나, 술도 끊겠다고. 제대로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사채 투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이 누나한테까지 찾아올 거야. 누나네 집 주소도 알아냈다고 하더라. 이 말에 미연의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내 집에 태수한테까지 피해가 간다는 거야? 누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막을게. 어떻게 막아? 돈도 없으면서? 미연은 주저앉고 싶었다. 3개월 동안의 평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정말 이번만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야.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나 더 이상 못 도와줘. 누나, 안 돼. 이번엔 정말 안 돼. 미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준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누나. 그럼 나 죽어야 해? 정말 죽는다고. 손 놔. 미연이 소리쳤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태수가 내려왔다. 장 보러 간 아내가 늦어서 찾으러 나온 것이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태수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미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여보, 집에 가자.
미연은 태수의 팔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수가 물었다. 준호한테 무슨 일 있었어?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집에 도착해서야 미연은 태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체, 협박, 그리고 자신들에게까지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태수의 질문에 미연은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언제나 함께 들었던 빗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외롭게 들렸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연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토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미연은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밖에는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김미연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협을 미연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준호 씨 누나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미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침 태수는 골프를 나간 상황이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들어가서 얘기하죠. 남자 중 하나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미연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남자들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새로 산 TV,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현관에 놓인 명품 구두들까지. 좋은 집에 사시네요. 역시 공무원은 다르군. 미연의 직업까지 알고 있었다. 동생은 어디 있나요? 그게 문제죠.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남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다. 차용증이었다. 김준호 2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지금 2,800만 원이에요. 미연은 서류를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준호의 서명과 함께 보증일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서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미연이 예전에 준호를 위해 은행 대출 보증을 설 때 썼던 서명이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다. 가족이니까 특별히 기한을 좀 드릴게요. 일주일. 그 안에 정리하시면 돼요. 2,8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불가능하다고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 집을 담보로 잡든지. 안 됩니다. 미연이 소리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태수의 목소리였다. 골프가 일찍 끝난 모양이었다. 남자들이 일어났다. 남편분이군요. 일주일이에요. 김미연 씨. 그 안에 연락 없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자마자 태수가 들어왔다. 누구였어? 아는 사람들이야. 미연은 쓰러질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태수에게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여보, 앉아봐.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호의 위조 서명, 보증인으로 된 사실, 그리고 일주일의 최후 통첩까지. 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800만 원. 태수가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준호가 내 서명을 위조할 줄은. 그런 게 중요해? 태수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우리 집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어. 절대로!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어떡해? 돈이 어디 있어?
그때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받아! 태수가 말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준호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 있어? 그게,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누나 서명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위조까지 했으면서? 누나, 그 사람들이 누나한테 갔다고 하더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나 자수할까봐. 뭐라고? 사기죄로 자수하면, 그럼 누나는 상관없을 거 아니야? 미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태수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준호야, 나야. 매형, 지금 어디 있어? PC방이에요. 주소 말해. 지금 가서 만나자. 태수가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여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태수는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같이 가자. 미연은 망설였다. 준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 상황을 끝내려면 직접 만나야 했다. 그래.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PC방으로 가는 길에 미연은 생각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었다. PC방에서 만난 준호는 초췌했다. 며칠 씻지 않은 듯한 모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위조 서명한 게 누나 거만 아니에요. 미연은 머리가 띵했다. 뭐라고? 다른 사람들 것도, 친구들, 아는 형들, 다 합치면 5천만 원 넘어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다. 미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다. 준호야, 넌 이제 범죄자야. 미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범죄자가 된 내 동생을 어떻게 도와? 어떻게 믿어? 누나, 아니야. 이제 정말 끝이야. 미연은 일어섰다. 자수하든 도망가든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모르겠어. 누나, 제발. 준호야, 태수가 준호를 불렀다. 미연이 말이 맞아. 이제 우리도 가족을 지켜야 해. 태수는 미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애기 생겼어. 준호는 놀란 듯 미연을 바라봤다. 누나, 임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전에 확인한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몰라. 내가 알아서 해. 미연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태수와 함께 PC방을 나섰다. 준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태수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마. 미연이랑 애기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미연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준호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연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위조 서명이라는 증거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선을 그었다. 준호는 그렇게 사라졌다. 어떤 친구의 전원으로는 지방 어디론가 내려갔다고 했다. 또 다른 소문으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2년 후, 미연은 14개월 된 딸, 서윤이를 무릎에 안치고 있었다. 태수는 주말이면 딸과 놀아주느라 바빴다. 서윤이가 과자를 달라며 보채고 있었다. 그때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누나,
심장이 멈출 뻔했다. 준호의 목소리였다. 준호야? 누나, 나야.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지금 어디 있어? 부산에 있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미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이 들었다. 그래, 잘 지내? 응. 그런데, 누나, 순간 미연은 알았다. 또 돈 얘기구나.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미연은 전화를 끊었다. 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였어? 모르는 사람. 미연은 딸을 꼭 안았다. 서윤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 후로도 준호의 전화는 간간히 왔다. 번호를 바꿔서 다른 사람 명의로, 때로는 문자로. 누나, 정말 급해. 이번만, 누나, 병원비가, 누나, 보증금이. 미연은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모든 문자를 지웠다. 어느 날 태수가 물었다. 준호 소식은 들리지 않아? 글쎄, 잘 모르겠어.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윤이는 태수 무릎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가끔은 후회되지 않아? 뭐가? 그래도 가족인데 미연은 잠시 생각했다. 내 가족은 이제 여기 있어. 미연은 태수와 서윤이를 바라봤다.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태수는 미연의 손을 잡았다.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슬프지 않았다.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연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미연은 전화를 보더니 전원을 껐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